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 또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고요. 지금 보내주시면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에 변화가 있는 건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어제보다 내리면서 1998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어제 6개월 만에 코스피가 2000선 돌파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낙폭이 키워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코스피가 현재는 21포인트 내린 1980선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낙폭이 한 1에서 2%대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LG화학이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1.79% 오른 42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조선주도 강세인데 현대중공업이 1.28% 오르면서 31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소폭 눌렸던 삼성전자가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2.56% 내린 106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1에서 2%대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2.6% 시장 대비해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28만 원 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의 흐름도 좋지 못한데요. 신한지주가 3% 급락이고 KB금융 역시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S-오일이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호남석유도 0.13%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 상태인데요. 정유화학주는 오늘도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SK이노베이션도 0.26% 하락입니다. LG전자가 1% 조정받는 반면에 지주회사인 LG는 강보합권에서 1% 남짓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 최근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1%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밖에 SK텔레콤이라든지 롯데쇼핑도 오늘은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KTNG가 4% 급락하면서 73,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조선주 강세 힘입어서 0.26%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는 소형주가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521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소폭 올랐던 셀트리온이죠. 코스닥 대장주 0.28% 상승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CJ5쇼핑은 어제 2%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소폭 더 눌립니다. 다음은 어제 강보합 마감을 했었고 오늘은 2%대로 하락 1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서울 반도체 어제 2% 이상 올랐었는데 오늘 상승분 다 빼면서 오늘은 2%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최근에 급등락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어제는 9% 낙폭을 키웠다가 오늘은 3.4%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밖에 CJ ENM이라든지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SM이 2% 오르면서 55,600원 선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네오이즈게임즈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4% 급락한 3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밖의 종목들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3S, 덕산, 하이메탈, 태광은 강보합권에 있고요. SK컴즈가 4.6%나 급락하면서 13,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2부의 첫 코너 시작합니다. 1부 마지막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었는데요. 한백투자증권 이재강 상무 연결해서 시장 흐름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6개월 만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 달성을 했었고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오늘장 좀 밀립니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서 코스피가 1%나 크게 좀 조정이 나오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 지난주 토요일이 입춘이었었죠. 날씨는 입춘이 지난 지 한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추위를 보고서 야, 겨울이 다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만큼 이 계절의 흐름, 추세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 결국 2,000포인트를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항이 있다, 저항선에 걸릴지도 모른다, 아 여기 매물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직전 고점대, 직전의 고점에서 붕괴되는, 그래서 직전 고점대, 아니면 그 기업이 실적이라든지 경제 전망이 안 좋다는 리포트가 나올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지수 가격대에 의한 저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수대에 의한 저항이라는 것은 1900포인트, 10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 돌파하면 돌파했다는 눌림목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3포인트가 조금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1980포인트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당연한 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고 내일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가 열린다는 이런 복합적인 악재가 작용하면서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장의 조정은 1차 목표치에 근접에 따른 어떤 자율적인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제가 오늘장의 전략을 드리면서도 오늘장 상승시는 한번 이익실현 하자,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번 주는 주 초반 상승 시에는 한번 이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이미 주 초 월요일장에서 언급해드렸고요. 매수는 주중반 이후로 좀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하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물론 이 방송 마무리에 다시 한번 오늘장 투자 전략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하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겠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죠. 자, 2000포인트는 심리적인 저항선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매물 벽대가 2020포인트대부터는 물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003포인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조 자체는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오늘 장 이후부터 다음 주 초까지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은 종목별 차별화 전략을 염두에 둔, 다시 말해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이익 실현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상승 전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로 한번 교체 매매해주는 이런 매매 전략. 왜 매도하고 나서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체 매매냐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비중은 일정 부분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외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다우존스 공업지수죠? 예. 전형적인 역해된 서울대형 지난해 연말 그 악재 속에서도 결국 지표가 그대로 적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12,700포인트 직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죠. 예,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 상태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죠. 항상 주가는 목표치보다 더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보면 지금 보너스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신규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추세 이탈 전까지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그대로 미국 시장과 동일한 패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럽발, 예, 그리스 2차 구제안 합의가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닥스 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예, 야, 가파른 상승 탄력도를 하나 말씀드렸죠. 오늘 어젯밤에 끝난 이제 유럽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렇죠, 연속 상승에 따른 자율적인 눌림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다시 말해서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추가 상승할 때마다 대망의 7,000포인트 닥스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1차 목표치 근접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엔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증시가 이제 부담입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유럽, 국내 증시 부담되고 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고 유럽발 위기감이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상승한데 주가는 연일 갑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장은 뭐냐? 네. 지금 장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장이 올라가는 유동성 장사라는 거죠. 자막에 지금 속보가 크게 나오네요. 한국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그것이 크게 급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기준금리가 동결돼서 미리 지금 장은 마이너스 지금 20포인트 낙폭 좀 줄여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중이 플러스 20이다. 그러면 아마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확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금리 동결이 크게 시장에 하락하고 있는 걸 상승으로 반전시키다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로 해서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오후장에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마저 보도록 하죠. 상해종합지수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부터 장기 조정 지금 최대 위기였던 유럽 국가들보다 더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호재가 될 것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때 그 버팀목 역할을 중국 증시가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증시 어떤 나침반 역할을 중국 시장이 해줄 것이다.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은 이제 저항 추세선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항 추세를 돌파했다 다시 밀렸죠. 이번에는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를 중국에서 찍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해외 증시의 동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결론은 단기적으로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 우리나라 지수로 본다면 지수대 돌파, 2000포인트 돌파했다는 눌림목은 예상되지만 장기 추세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났네요. 단기적으로는 매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수의 마인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할 때 이익 실현을 하겠지만 밀리면 다시 사겠다는 매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발빠르게 투자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렇죠. 조금 더 여유롭게 그렇죠.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는 다만 하락할 때 매수하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옵션 만기를 앞둔 오늘 국내 증시가 1%대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1980선 초반에 있는데요. 당연한 조정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했다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졌는데요.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압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됐었고요. 동결이 됐습니다. 이재강 상무께서는 증시에는 큰 움직임 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 증시가 남아 있습니다. 체크해볼 만한 변수라든지 주요 경제 일정이 있으면 함께 분석해 주십시오. 네. 자, 고전에 우리 최양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는 게 증시에 좋을까요? 하락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를 동결 내지는 하락하는 것이 증시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하락했다 상승했다는 것 갖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씩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여전히 체크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그럼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이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이탈될 수 있느냐 체크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환율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왜 환율 동향이 중요하느냐? 외국인, 유럽계든지 미국계든지 어떤 동남아 가든지 우리나라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계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을 투자 자금이 유치되느냐 빠져나가느냐의 크다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은 1150원대 이하로 급속하게 안정화되면서 지금 1120원대입니다. 오늘 4원 20점 비교적 크게 상승했죠. 상승했지만 1120원입니다. 이제 1100원 선이 붕괴되면 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지만 국내 내수 경기도 좋아지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원화가 강세를 되면 수출 관련주들은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00원 선 붕괴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올라가는 걸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죠. 1120원대로 안정화되니까. 그래서 1100원 선이 붕괴되는지 여부만 체크하라. 붕괴되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크게 예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1120원대
이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경제 지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야, 역시 이 센TV 아주 센스가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환율 터치가 나오죠. 1,100원 선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예. 환율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1,100원 선이 붕괴되면 이때는 매수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매수는 자제하고 보유 종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이런 매도 마인드 전략으로 전환할지 여부 그때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할 사항은 경제지표 일정이죠. 자, 오늘 뭐가 입니까? 국내적으로 본다면 금융종합위원회가 열리는데 금리는 여전히 8개월째 3.25%로 동결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오늘 옵션 만기가 하나만 만기일이죠. 선물이나 개별 주식 옵션의 만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장의 옵션, 지수 옵션 만기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전장에 20포인트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장에서는 낙폭을 줄여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가 열리죠. 유럽은 지금 1%입니다. 금리가. 과연 얘들은 추가 인하할지 동결할지 올릴지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죠. 10일 날은 네, 그것보다는 자, 10일 날 중국 1월 무역 수지와 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 20주년이 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중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중국이 올해 연착륙에 실패할 것이다 하는 외국계 보도가 있는데 중국 당국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여전히 8%대의 고성장을 올해도 지속할 것이다. 뭐 그건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가병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죠. 충분히 경기 활성화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자,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올 1월 무역 수지 수출입 동향 지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 어떤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 지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국에서는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상승이었고 예상치는 4.1% 상승이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국내 장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략 짜주시고요. 사볼 만한 종목도 언급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장 매매 전략. 오늘이 내일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있는 목요일장이죠.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락하는 거 겁낼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렸죠.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오늘 하락할 때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합니다. 다만 내일이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가면 고점에서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요일 날은 대부분 올라오면 되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금고대입니다. 금요일날 고점에서 한번 때려줘라 하는 것이 금고대인데 그것처럼 내일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죠. 그럼 오늘과 내일 하락시 분할 매수한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장 매매 전략, 오늘과 내일장 매매 전략은 자, 종목별 차별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한번 이익 실현하는 매도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저점에서 신규로 매수할 종목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교체 매매 구간으로 세워주십시오.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무조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등주, 꼴등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업종 대표주 중심. 왜 업종 대표주를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음 주 초까지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두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조선주의 대표주자입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과거 50만 원대까지 이상 올라갔다가 또 20만 원대로 쭉 조정을 받은 이후 지금 30만 원대 안착하고 있죠. 자, 주초 월요일장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30만 원을 전후한 때도 좋다 않았는데 이제 올라와서 31만 원대입니다. 오늘 현재 삼성중공업도 3,000원 상승한 31만 6,500원이네요. 종합지수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바닥을 찍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적정 매수 가격 때는 이제 31만 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국내 대표적인 조선사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예,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쁜 모습이죠?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 이제 바닥에서 N자형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 아래 거래량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되는
그러니까 세력이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는 가격 메리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 전환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메리트,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이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겠죠. 현대중공. 자, 다음 주 초까지 조정 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수 관심 종목입니다. 두 번째 매수 관심 종목도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삼성그룹 계열사주죠. 세계적 PDP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주식이 왜 각광받냐? 2차전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소도 이 2차전지 분야는 전기차를 포함한 다방면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제조업체, 우리가 2차전지 제조업체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현재의 가격대로 본다면 LG화학보다도 더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2차전지가 향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매출 향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동안 또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지난해 4.3분기 실적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고요. 적정 매수 가격대가 14만 원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14만 원대 행보입니다. 자, 지금 차트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죠. 예, 지난해 고점을 찍고 이게 20만 원 이상했죠. 밑으로 엄청난 하락,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 이제 고점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닥 탈출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조정 후 바닥 탈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늘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삼성 SDI 적정 매수 가격대는 14만 원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해서 두 종목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1월 30일에 이재강 상무님께서 현대중공업을 30만 원 전후에서 사보자 하셨었는데요. 31만 원 올라온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매수 가능하다 하셨고요. 오늘 신규 종목으로는 삼성 SDI까지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강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립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중국 관련 내수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옵션 만기일인데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될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라는 보수적인 입장이시고, 반면에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옵션 만기일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전망하셨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께서는 거래소가 단기 고점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금 확대가 맞겠다 하셨고요.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께서는 유동성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빅 이벤트에 집중하자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를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저 아래에 있는 한국정밀기계가 오늘장에서 2% 이상 상승을 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 등락이 기록됐는데 이제 5종목 모두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성 LST가 2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15% 수익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4종목 있으시고요. 현금 비중은 50%십니다. 4종목 모두 수익권 내에 있네요. 강원랜드가 3% 이상, 또 삼양홀딩스, 현진소재, 현대모비스가 각각 6%에서 8%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10% 비중 있으시고요. 수익은 3% 이상 나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를 매도하셨는데요. 수익은 5%가 났고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현금 90%로 늘어났고요. 자, 이어서 최용 대리 포트 보겠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이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수익이 100%가 났는데요. 일단은 목표가 달성이 됐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 하시면서 매도를 하신 겁니다. 새로운 종목을 2종목을 사시는데요. 마크로젠 30% 비중으로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3850원 주셨습니다. 또 한 종목 있으신데요. 코리아 본뱅크입니다. 50%를 사시는데 오늘장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장중에 12% 급등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를 946원 주셨고 목표가 2,000원 설정하셨습니다. 신고가 종목 공략하신다 하셨는데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종목 설명 듣겠습니다. 자,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2종목 있으시고요. 유비케어가 1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오셈 임플란트는 마이너스 3% 정도의 등락입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의 종목이 빠지면서 박성일 전문가의 오성 LST가 1위로 올라왔는데요. 20%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박성일 전문가의 종목은 3위와 4위에도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5%, 두산인프라코어가 12%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17% 수익 내면서 2위에 있고요. 정영훈 전문가 현진소재가 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역시 채용 전문가시죠. 192%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또 신용 전문가가 12%, 박성일 전문가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또 포트 전략 다시 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거래소가 단기 고점 부근에 왔다 현금 늘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코스피가 어제 2,000포인트 돌파하고 오늘장 좀 크게 눌립니다. 의견 어떠신지 좀 들어볼게요.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2,000고지를 넘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정유와 건설주들의 선방으로 다시금 2,000선을 잠깐 회복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어제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거래소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힘들게 2,000까지 왔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팔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고질적으로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그리스 문제 해결이 가시화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야당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 2,000 안착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차익 실현에 주력하고 좀 쉬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은 옵션 만기라서 종가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비중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권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저점 대비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신규 종목을 자제하시고 반대로 최근 오래 쉬었던 즉 길게 조정을 받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바이오 테마에는 관심을 새로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포피아와 마크로젠, 크리스탈, 나이백 등의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소외되었던 종목을 사서 다시 반등해서 상승폭이 계속 이어질 때까지 보유를 하다가 매도하는 전략을 반복하면서 승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채용 대리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채용 대리 누적 수익률이 무려 192%가 쌓여 있는데요. 우리들 생명과학을 이제 파시는군요. 수익이 100% 났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파시는 이유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두 종목을 더 사셨는데 체크 포인트 듣겠습니다. 예, 어제 지난주에 매수했던 우리들 생명과학 전일 종가 기준으로 치면은 2,760원이네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0% 수익을 내고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경이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줘라라는 속담이 있죠. 급등을 예상하고 저도 매수를 했지만 이제 팔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뭐 더 오른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감하게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는 쪽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근데 급등주 매매는 수익률도 높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따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크로젠하고 코리아본뱅크를 각각 30%, 50% 편입을 했습니다. 마크로젠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DNA로 표현되는 유전체 분석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암표적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다가 3만 원대에 다시 진입하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리아본뱅크 신고가 내는 종목으로 오늘 잡으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벌써 13%나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코리아본뱅크 일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상한가를 오늘 거의 3번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우리들 생명과학으로 수익을 냈을 때도 이미 상한가를 3번 친 자리였습니다.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보시면 작년이 아니죠. 2년 전에 3,400원까지 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에서 횡보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모은 종목들은 이렇게 시세가 급격하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가 코리아본뱅크를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회사 실적도 괜찮고 성장성이 돋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급까지 받쳐주는 종목은
눈 감고 사야 됩니다. 장중에 조금 흔들림이 있다고 해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들생명광 매수할 때도 급등했다가 뭐 굉장히 등락이 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개의치 않고 다음 주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000원 제시하고요. 네, 손절가는 차트에 나온 대로 지금 제가 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리아본뱅크가 지금 1,000원대니까요. 2,000원 목표가 가면 2배 수익이 나는 건데요. 최희용 전문가 종목 수익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가 이어집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가 2,000선 돌파를 한 이후로 오늘은 눌려가는데요. 지금 현재 한 20포인트 조정받으면서 198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호한 조정이라고 보시는지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시장은 2,000포인트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역시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2,000포인트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진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거기서 주가가 약세를 타는 것이고요. 또 수급 주체들인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현물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을 보고 있으면은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크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주로 지금 매도 자체가 선물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악재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거 시장이 약세를 탈 때는 이 반대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있어서 시장이 급등세를 타고 50포인트, 60포인트씩 상승세를 타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안 하고 선물에서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의 진입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는 강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리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악재에 그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악재 부분이 좀 더 부각되면서 더 커진다든가 그래서 수급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는 대처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짜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파시는데요. 다우기술을 매도를 하셨어요. 10% 가까운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또 들고 계신 종목들을 보니까 그중에 OCI가 오늘장 6%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은 한 13%를 넘어가게 됐고요. 새로운 종목도 편입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종목별로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SNS 선거운동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좀 탔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탄력이 안 붙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15,100원 정도에서 매도 처리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주가의 반응이 바로 나오긴 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오늘 진행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심텍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또 이런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것이 역시 작년에 애플사에게 밀렸던 스마트폰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귀를 하고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도 개선되는 상황이고 해서 어제까지 연속 상승이 차트상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을 잡고 공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14,000원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로 좀 멀리 잡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동이 큰 종목이 역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태양광 관련 OCI인데요.
장중에 30만 원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30만 4,500원까지 상승세를 타면서 9%까지 상승세를 탔다가 지수 약세 때문에 좀 더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 태양광 관련 업계의 회복세가 분명히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OCI를 편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차분히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차적인 저항 라인에 한번 부딪히기는 합니다만은 심리적인 요소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30만 원 위쪽으로 안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응을 가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삼성 테크윈이나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 포인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다가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SM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 정도의 등락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또 4%나 급등을 보였습니다. 함께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병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35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시각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네. 8개월째 동결이었죠. 예. 예상이 됐던 결과입니까? 뭐 일단 조금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어떤 고유 권한이라고 보면은 어떤 시장 물가에 관한 그 조절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조금 이번 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 변한 부분이 어떤 대외 변수에 경기 어떤 조절 기능까지 동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유럽의 재정위기 어저께 또 마찬가지 그 그리스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 대외 변수가 좀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물가적인 측면도 같이 한번 본다면은 1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3.4%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물가 관리 목표치인 3%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물가 수준도 현재 어쨌든 뭐 동결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변수가 완전하게 어떻게 본다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동결적으로 간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어떤 그 변수를 한 가지 짚은 것이 어떤 그 12월 달부터 해서 내수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떤 시중의 자금이 위축이 되면서 계속해서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조금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물가라든지 그 대변수 그리고 소비 위축에 관한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8개월 연속 3.25% 동결이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그 어제까지 그 시장의 어떤 채권 전문가의 한 80%가 동결적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시장의 큰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침 쪽에서 조금 그 시장의 변동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게 그리스 정당들 간의 어떤 그 합의가 좀 불발로 좀 연결이 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떤 그 제가 보기엔 시장의 큰 변수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이 좀 그 변동성 확대시키는 어쨌든 그런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파파데모스 총리 같은 경우에 트로이카 대표단과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조금 그 상승 마감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개장하고 난 뒤에 어떤 정당들과 그리고 총리 간의 어떤 합의가 불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금 다시 한번 불씨가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합의한 내용을 한번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민간 부분 최저임금 22% 삭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충적 연금 15% 삭감, 그리고 공공 부분 연내 15,000명 감원, 그리고 국내 총생산 대비 1.5%의 규모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부분이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그 나온 뉴스를 한번 본다면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그 보충적 연금 15% 삭감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충적 연금 일단 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정당들의 어떤 그 사후의 어떤 그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여기에 대한 그 영향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의 삭감분에 대한 어떤 조절분이 조금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3월 2일까지는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그리스가 그때 3월 달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145억 유로 규모 정도의 어떤 그 채무를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저녁에 유로존에서 또 긴급 그 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뭐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그리고 영국 영장은행의 금리가 결정이 예정이 되는데 그런 변수와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조금 이런 대변수로 인한 불안 요인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변수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많이 좋지가 않은 부분이 수급적으로도 좀 동반적으로 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 좀 변동성이 그제 외국인들이 4천 정도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이 한 2,8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2,0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 그리고 어저께 선물옵션 전문가들 한 3배 정도 수익이 나면 그게 큰 수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수익이 나야 수익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3배 정도 그 콜옵션 쪽에서 조금 그 수익이 나게 되면서 오늘은 좀 변동성이 없지 않겠나 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금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3,940개 정도 선물 매도를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3,0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울러 조금 업종별로 봤을 때 증권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조금 그 정부 리스크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우증권이란지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이 현재 지금 그 자기 자본 3조를 마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통법 개정안이 그 불발이 되게 되면서 이게 불발이 되게 되면서 조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업종적인 부분, 그 수급적인 부분, 대변수적인 부분, 뭐 세 가지 악재가 동반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베이시스도 상당히 좋지가 않고요. 자 일단은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최근에 그 상당히 그 현물 매수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물이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선물이 매도로 좀 돌아서게 되면서 이런 베이시스가 약해지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콘탱커 상태가 조금 약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유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면서 지금 이제 5일선까지 이탈할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듣기에 앞서서요.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거든요.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중국 증시도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오늘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4%대를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치 4.5%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1월달 같은 경우 춘절이 끼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것들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컸던 부분 또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만큼 그러한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파가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0.28% 하락한 234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 0.8%로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치 0.7%로 발표가 나면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안정적인 흐름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 계절적 요인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는데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설 연휴로 인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크게 악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유동성 완화 정책은 당분간 조금 보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월달 안에 지준율 인하가 또한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혼조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이 유동성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경우 글로벌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지준율 인하 정책 언제쯤 나올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의 움직임 보유량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님, 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네.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외국인이 선물 쪽에 좀 많이 팔고 프로그램 매도도 이 정도면 지금 이 시각에 좀 굉장히 출회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 막판에 어떻게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만약에 증시가 더 많이 빠지거나 여기서 낙폭을 줄였을 시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좀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 외국인 어차피 시장이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기 이벤트 때문에 조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항상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전 시간에도 우리금융이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면서 상당히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로 해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 차익 시간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는 이번이 좀 기회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받을 때 살 기회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그럼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런 시장과 조금 변수 좀 한 발짝 물러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두산엔진이라는 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 선박용 디젤 엔진 그리고 발전용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박 제조 부품을 선박 엔진 부품을 현재 제조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이런 연유 때문에 가져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최근에 두산엔진도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산엔진 주요 매출자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도 지금 현재 두산엔진의 지분을 14%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8%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최근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어떤 상승이 좀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후광 효과가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또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지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자, 오늘도 좀 한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와서 이런 외국인의 보유를 본다면은 조금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최근에 외국인 보유율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12만 8천 주 정도 거의 13만 주 가까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가 14,500원 정도를 좀 생각했는데 좀 가격이 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장중에 원래 시초가라든지 장 후반에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근하시기보다는 장 종가 쪽에서 한 동시효과 한 10분 남겨놓고 그때 가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조금 높습니다. 높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 16,000원 정도 가격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이 있는 13,5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 관심 종목 두산엔진이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은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